마주 보니까 어색하군. 네.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 일주일 됐나? 기본적으로 리뷰어랑 안 친해요. 김태원님이 거의 유일하고. 요번 사진 리뷰 네. 통해서 좀 더 친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난 개인적으로 그 코난의 그 말로만 듣던 짐작만 했던 깊은 공력을 알게 되었고 자극도 받았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걸 갖고 있구나. 아무튼 보셨듯이 사진 리뷰 외전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뭐 리뷰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오디오 덕후로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술자리에서 나누는 얘기들을 좀 듣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주제로 벨칸토 EX, 그때 벨칸토 EX와 북색 베스트 매칭을 찾아라. 그때 BMW 805 D3랑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 내 취향에는 좀 더 부드럽고 좀 편안하고 윌슨 베넷이 좀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윌슨 베넷이. 근데 그 전에 나왔던 디스커버리 2 같은 경우나 이제 인데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주 편안하다 느낌보다는 좀 해상력, 다이내믹스 이런 게 두드러졌었는데 이번 프리시전 스탠드 마운트 같기도 하고 플로어 스탠딩 같기도 한 P1.0에서 아주 큰 매력을 느꼈고, 개인적으로는 디스커버리 2와 프리시전 1.0하고 이제 고른다 그러면 상당히 고민이 될 거 정도로. 그러니까 이 프리시전 P1.0은 집에다 들여봐야 되지 않을까. 네. 마찬가지로 벨칸토 EX 매칭에 805 D3를 뽑았던 거. 벨칸토 EX보다 혹시 더 좋았던 매칭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BMW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BMW랑 좋게 들었던 거는 코드 같은 앰프들이었어요, 오히려. 근데 그때 노틸러스 시절의 800 시리즈랑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 시리즈랑은 특성이 또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BMW가 좀 대역 밸런스 자체는 좋기는 한데 음결이 좀 뭐랄까 좀 심심하고 한 방이 없고, 그래가지고 코드 같은 걸 물리면 코드는 순간 이제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타격감이 엄청 좋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상당히 좋았었고, 크렐 같은 것도 괜찮긴 했었어요. 크렐하고 매칭해서도 전통적으로 크렐하고 BMW랑 매칭해서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약간 크렐 옛날 구형, 뭐 FPV, KSA 이런 게 그 당시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탁하더라고요. 사실 확실히 요즘 앰프들에 비하면. 코드 같은 앰프는 사실 스위칭 앰프는 아니에요. 전원부가 이제 스위칭 방식이고 출력은 다 에비 클래스 트랜지스터 써서 증폭하거든요. 근데 좀 그 소리 경향이 약간은 유사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벨칸토랑. 그래서 벨칸토랑 805랑 상당히 매칭이 좋지 않았나. 벨칸토 EX랑 물렸을 때 조금 뭐 결이 달랐던 이런 부분은 좀 전에 못 들어봤는데 하던 부분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나는 좀 해상도가 내가 버티기에는 너무 해상도가 좀 셌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이 고역이 좀 나한테 덤비고 좀 큰 소리를 치는 느낌이 들거든. 해상도는 좀 묻히더라도 좀 절절하게 나한테 쉽게 말을 거는 스피커가 좋더라고. 만약에 집에서 볼륨을 마음껏 올릴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해상도가 받쳐줄수록 좋은데 지금 현재 볼륨을 9시, 10시까지도 못 올리는 환경이니까 그 상태에서 해상도만 높으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고역이 브라이트하고 좀 쨍하고 거칠고 딱딱해지는 게 이 낮은 볼륨에서는 소프트해지지가 않거든. 좀 개인차가 너무 많은 거라서 사실 일반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니어필드 근거리에서 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너무 쏟아지는 그런 정보량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그럴 수도 있고, 거리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 나는 해상도보다는 결국 톤 밸런스가 결국 스피커는 톤 밸런스에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닌가. 밸런스. 그 밸런스가 갖춰져야지 좀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는 거고, 해상도는 우리가 자연에서 듣는 그냥 실제 악기를 듣는 해상도는 충분하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뭐에 집중해서 어떻게 듣느냐 평소에. 그치.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그게 좀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냥 음질만 따지기에는 참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많기 때문에. 두 분이 동의하신 점은 해상도가 스펙상의 장점은 됐지만 결국은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진행했던 파워노드로 넘어갈까요? 저는 의외였어요. 파워노드가 6천만 원짜리 스피커를 드라이빙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울리긴 울렸는데 거기 ATC 50인가? ATC 100 모델을 했죠. 100이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지. 그래갖고 내가 좀 들으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왜 윌슨 베넷이 레졸루션에서 다른 대형기보다 더 좋은 소리가 나왔을까? 그때도 이제 현장에서 말을 했는데 이건 좀 크로스오버 설계에서 윌슨 베넷이 그 독특한 크로스오버 설계가 작은 출력 앰프도 쉽게 구동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윌슨 베넷이 프리시전 P1.0을 택한 것도 7인치 미드는 직결이고, 그지? 자기 받은 신호를 곧바로 네네. 움직이고 5kHz만 컨덴서를 달아갖고 트위터를 올리는.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그만큼 덜하거든. 그러니까 앰프 입장에서는 부하가 적은 거지. 저도 집에서 들으면 저는 그 골든이어 테크놀로지 트리톤 2 플러스 거기에다 매칭했는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거기에 매칭했던 게 원래 플리니우스 제가 메인으로 쓰는 웨이비 클래스 120W짜리고 그게 뭐냐면은 저역 쪽이 D 클래스 앰프가 내장돼 있어요. 저역 쪽만.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액티브 스피커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역은 어차피 내장된 그 앰프가 1200W짜리 앰프가 구동을 하기 때문에 서브우퍼가 내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얘는 중고형만 울리면 되는 거예요. 그 매칭해 봤더니 상당히 뭐 수월하게 예, 제동을 해내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근데 뭐 그런 액티브 스피커도 아니고 얘가 저역부터 고역까지 다 증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파워노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가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뭐 완벽히 제압하는 건 아니지만 예상보다는 상당히 선전을 했다. 그래서 좀 놀라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클래스 D 증폭 기술이 발전하면서 출력 임피던스가 0.03, 0.01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댐핑 팩터라는 게 결국 스피커 순간순간의 그 임피던스를 네.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로 나눈 값이잖아. 그러니까 댐핑 팩터는 계속 바뀌게 돼 있어, 그지? 네. 그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임피던스도 요동을 계속 치니까. 바뀌는 거고. 클래스 D 앰프 요즘 나오는 게 0.03이라는 얘기는 댐핑 팩터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클래스 D 이 60W 구동력의 힘은 낮은 출력 임피던스로, 그러니까 물량이 아니라 나는 낮은 출력 임피던스에서 그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요즘에 D클래스 앰프들이 그렇게 낮은 출력 임피던스를 만들어내는 거는 뭐 요즘 기술의 힘이죠, 사실. 지금 원래는 그 스캔소닉 MB1은 300B 진공관 싱글 앰프로 불리고 탄노이 D700은 그 일렉트로 컴퍼니의 그 250W짜리 솔리드로 물리는데 이 파워노드 2i가 두 완전 성향이 또 다른 스피커, 다른 앰프인데도 요 하나의 앰프가 두 스피커의 다른 점을 잘 부각시켜주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더 궁합이 맞았던 거는 스캔소닉한테. 이 참기름으로 구운 전, 튀긴 전 느낌이라면 얘는 올리브유로 한 그런 느낌이었어. 어떤 느낌이죠?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일단 하이펙스는 지금 프라이메어 상급기들은 이제 UFPD2 울트라 패스트 파워 디바이스를 쓰는데 사실 그것도 자기네 자체 제작 클래스 D 모듈이라고 그러는데 하이펙스 기반이거든. 그리고 걔네 프라이메어 이제 중급기 하급기들은 하이펙스 아예 모듈을 갖다 쓰고 그 정도로 하이펙스가 잘 만들었지. 그리고 알겠지만은 네덜란드의 그 몰라몰라라는 네. 클래스 D 앰프 그 하이펙스에서 개발한 걸 업그레이드한 N코어 특殊모듈도 쓴다. 클래스 D 앰프의 성능 음질 개선을 한 데는 이 하이펙스 지분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지. 그 뱅앤올룹슨이 선도적으로 그런 모듈을 만들었죠. 만들어서 뭐 제프롤랜드나 이런 데서 만들었었고 또 국내에서도 그 모듈 이제 수입해가지고 뭐 자작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기본적인 성능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이펙스는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저기서 특주를 해가지고 많이 써요. 그러니까 벨칸토도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속 이렇게 뜯어보고 하이펙스 거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이게 여기다 넣어놓고 뭐 이렇게 비싸게 받냐. 실제 그냥 키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아니라 같이 개발한 거예요. 같이 특조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듈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네가 원하는 어떤 특성을 요구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특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이펙스도 마찬가지로. 파워노드 2i는 클래스 D도 예의거리가 되지만 사실은 네트워크 모듈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사실 그게 난 그게 더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쓰면서도 감탄했던 거는 뭐 소릿결이나 뭐 구동력 이런 것도 있지만은 룬도 거의 안 써서 룬 레디긴 하지만은 스마트폰으로 타이달 코브즈 듣는 그 편리함이 자체 앱이 상당히 잘 돼 있잖아. 블루오에스인가? 네. 그거는 진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더라고. OS를 더 그렇지. 칭찬해줘야 그다음에 이제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그 앱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한 대로 다 모아
나와갖고서 이런 음질까지 나온다. 디자인도 예쁘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앰프로 접근하면은 좀 힘들고 그 노드 2i의 어떤 확장형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드 2i의 앰프까지 간결하게 이걸로 하나로 해결하고 싶다.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죠. 이 제품.